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시험은 항상 후회가 많죠. 잘 받으신 분들은 기쁘실 수 있겠지만 점수가 조금 모자라거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후회가 크실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라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제 그 안 좋은 점수에 대해서는 떨쳐버리시고요.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저희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25문제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는 않았으나 그 껄끄러운 지문들이 좀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들. 왜냐하면 어려운 것들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순환에 맞춰서 하면서 그 해커스에서 라이브로 저희가 그 영상 찍었었죠. 라이브 강의했을 때 제가 최신설레를 했었단 말이죠. 최신설레에서 몇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지문으로. 특히 제가 주택 임차권은 공부를 꼭 좀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또 하나 나왔고 그 구석구석에 이렇게 뭐 작년에 나왔던 지문들도 사실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 상속 등기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민법 186조하고 187조의 차이는 뭐냐면 상속 등기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속 등기를 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법 어디에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2번,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뒷부분은 맞는데 첫 번째 줄 대항 요건을 취하고 있다.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3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이므로 요건이자 요건이므로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하게 말소된 등기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아니므로라고 해야 되는데 이므로 해서 틀렸어요. 무슨 국어 시간 같죠 좀. 4번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그쵸?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죠. 법제 아래서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양자가 괴리되는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괴리가 돼요. 실제법상 심사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일정한 아니면 민법에서 일정한 것들에 의해서 그 괴리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틀린 표현이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2번요.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이 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수익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저희가 이 건물, 특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인데 이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줄에 정착이라는 단어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외기분단성, 벽면과 지붕, 그 외기분단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이라는 것은 용도성을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건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 즉
건물 빼고 나머지 토지 정착물은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임목 같은 경우는 임목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임목 등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정착물, 건물이라고 무조건 100%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옳은 표현입니다. 3번, 한 개 건축물 대장의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부속하게 될 태비사, 차규사 등이 등록돼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축사, 주된 건물인 축사와 부속 건물이 등록이 됐다. 건축물 하나에, 대장 하나에. 그러면 축사와 부속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1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이 갖춰졌으면 당연히 축사 특례법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주된 건물 플러스 부속 건물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된다면 두 개 합쳐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4번, 아파트 관리 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우리 공용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부동산 등기법 4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토지 분필 합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가 3번하고 2번, 3번은요. 다 조문 문제예요. 조문. 2번, 3번. 물론 1번도 조문인데 1번 조문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보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흐르는 지문인데 이렇게 한번 보죠.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토지를 분필 등기를 할 거예요. 토지를 분필하려고 봤더니 이쪽 토지 부분에 일부분에 요 정도 부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가 됐습니다. 분필 등기를 신청했어요. 대장 분할 분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분필을 이렇게 할 거예요. 분필을. 이렇게 하면 조금 할게요. 만약에 분필을 했다. 그래서 분필을 할 거예요. 분필 자를 거예요. 자를 거. 그러면 전세권은 어디로 갈 거냐? 원칙적으로 이거는 갑 토지였어요. 갑. 토지 전체가 갑이었는데 이 갑 토지가 분필된 결과가 갑 토지 그 다음에 갑다시 나머지가 갑다시 토지가 됐다. 그러면 전세권은 어디에 지금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갑다시 토지에 존속한다는 표현을 뭐 할 때? 분필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하고 이 전세권자에게 뭐 한다? 갑다시 토지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분필되게 되면은 이 전세권은 등기 기록에 토지 전체 전세권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조문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2번 합필하고자 하는 갑토지와 을토지의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조문이죠. 법 37조 1항에 있죠. 3번 이것도 법 38조에 있죠. 38조.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토지 대장은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인들은 합필 후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 지문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지문과 올해 지문 길이가 어떻게 다른가. 페이지는 똑같더라고요. 지문 길이는 늘어나거나 길어지진 않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지문들이 좀 있었다. 잘 안 보는 법전을 조문을 안 보신 분들은 좀 난 코스가 있었을 거예요. 조문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3번도 사실상 이제 조문 문제였다. 4번요. 갑토지 일부 범위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고 을토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겠냐? 합필 등기 할 수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
부동산 특정 일부에 할 수 있는 용의권요. 자,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있어요. 여기가 갑토지. 소유자가 똑같다는 전제,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토지 일부 범위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고 요만큼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경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여기 을토지는 전세권 전체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로가 됐다. 그러면 이걸 합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필한 결과는 합필한 토지는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등기 합필을 하게 되면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똑같이 요만큼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그렇죠? 요만큼 지상권 설정 가능하고 또 요만큼 네, 할 수 있는 건 전혀 문제 없죠. 경기가 있을 때도 토지 일부에 토지 전체에 용의권이 양쪽에 있었다. 하필 등기하면 경기가 사라지죠. 등기록 똑같이 쓰지만 여기 뭐 어디 쪽에 뭐 몇 제곱미터만큼 어디 쪽에 몇 제곱만큼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하필을 해도 등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필 등기할 수 있겠죠. 표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도면을 첨부를 해서 어디 부분에 있는 건지 권리자의 확인도 받고 그래야 될 절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다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4번 가죠.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자. 자,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고 뭐다? 채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자라고. 자,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 65조에 있어요. 법 65조 1호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2호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기 소유권을 증명받은 자. 3호에는 그 수용이 있죠.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4호에는 건물에서 지자체장으로부터 소유자임을 확인받은 자. 그쵸? 이렇게 4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문에 엄격하게 보면 미등기 매수인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어요. 물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채권자이지 물권자는 아닙니다.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먼저 누구 앞으로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2단계를 거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인 미등기 경우라도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렇죠.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 못해요. 유언 집행자가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옳은 편이죠. 3번 판결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반드시 확인 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 즉 판결 이유죠. 판결 이유 안에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면 가능하다. 이건 물론 그 보존 등기 명인이라고 확인을 받는 사람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소송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고든 피고든 원고가 네가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거 아니면 피고가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4번 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판결이 아니라 뭐 확정 판결도 아니고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소전 화해 조서상의 매도인은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이걸 판결을 이유 안에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별도로 뭐 토지면 누구를 상대로, 건물이면 누구를 상대로, 특히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등기가 됐다면 그 보존 등기 명인을 상대로 내가 판결받아서 보존 등기 명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런 걸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4번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청산법인요. 청산법인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청산법인은 대표자가 누구다? 청산인이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대표자예요. 상법 배우셨죠? 그러면 이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대표자이고 법인인감도 청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인감 증명서를 제공해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파산이 종료된 법인이라고 하여도 자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이 추가 배당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 배당이라는 것은 다른 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재산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청산법인한테 이제 남겨진 마무리, 그래서 흔히 말해서 채권자에게 다 채권 만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겠죠. 그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청산법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해당 법인은 가지고 있잖아요. 재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도 남아있고, 그래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표현 맞고요. 2번,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에 행위를 한 때는 무효다. 법인이 법인 목적 외에 나머지 권리를 권한을 행사를 했다. 일반 법인도 문제인데 청산법인은 뭐라고 했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 과정은. 그래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목적 범위를 넘어간 행위는 전부 다 뭐다? 무효다. 만약에 2번의 지문을 모른다면요. 일단 패스하셔야 돼요. 저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나머지 3번, 4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3번, 4번까지 가보는 거죠. 3번, 해상간주 등기는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되지 않은 회사가, 여기서 말하는 등기 기록은 법인 등기 기록을 말합니다. 법인 등기 기록이 폐쇄되지 않은 회사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여기다 밑줄 쳐야 되겠죠. 해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으로 선임될지 안 될지는 이제 상법적인 문제고, 이사가 곧 청산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산인 선임 등기를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이사가 곧 청산인하고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사 지위하고 청산인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요. 그쵸?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인 등기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요. 4번 보시면 법인 등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등기권리자로서라는 게 키워드죠.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 등기록을 부활한 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맞춰진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법인 등기록이 폐쇄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됐으니까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부활을 시켜서 청산인 선임 등기가 맞춰진 상태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로서, 요게 키워드예요. 등기 권리자로서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6번요. 6번은 사실상 저랑 두 문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1번. 자, 이 등기원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즉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이 처분 행위를 할 때,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즉 이 법인들이 전부 다 등기 의무자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외웠다 하더라도 이 두 문자가 처분할 때 필요한 두 문자인 건지 아니면 취득할 때 필요한 두 문자인 건지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흔히 말해서 이제 책으로 치면 목차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소를 잘 찾죠. 그쵸? 1번 보세요. 의료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에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 키워드예요. 의료법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두 문자로 의시된다고 했죠. 의료법인이 기본 재산을 뭐 할 때? 처분할 때 시도지사 허가예요. 취득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취득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들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취득할 때도 받아야 되겠지만 등기소에다가 주무관청 허가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열심히 제가 강조를 했었죠.
2번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기록상 경영자의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장래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사립학교는 기본재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이에요. 2번은 이게 무슨 기본재산일까요? 네, 이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교육용 기본재산이에요. 교육용 기본재산은요, 이게 명의가 중요치 않아요.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학교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립학교인 건지와 관계없이 이 교육용 기본재산은 뭐다? 가압류라든가 즉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 압류, 경매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그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서를 첨부된다. 제가 두 문자로 전문양 여담시라고 했어요. 전통사찰은 양도,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를 원인으로,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대여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두 문자 따드렸죠. 전문양 여담시. 그걸 생각했다면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번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사단법인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거죠. 민법상 사단법인은요.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 이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민법상 법인에서는 재단법인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민법상 재단법인일 경우에는요.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서가 원칙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가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서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재결이 이루어진 때는 재결 경정 절차를 밟아 변동 후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제가 수용 등기할 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자, 팁을 가지자 하고 말씀드렸어요. 수용에서는 우리가 팁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공개를 했었죠. 수용을 풀 때는 첫 번째 팁이 뭐냐? 재결서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냐?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문장에 나올 게 재결 당시 소유자. 재결 당시 누구다? 사업 시행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거 하나 팁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키워드는 뭐다? 재결 당시라는 거. 예. 두 번째 팁이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일단 피상속인 명의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명의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간에 어디를 거친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고 상속인 명의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상속 등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상속 등기를 해라. 근데 만일에 이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사업시행자가 등기하는데 막히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업시행자가 대위로 상속 등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상속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팁 드리면서 잘 기억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재결 전에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럼 재결서엔 누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가 재결서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재결 경정 절차를 밟아 변동 후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뭐요? 경정 바꿔야죠. 사업 인정 당시에 소유자가 표시가 됐으면 누구로 바꿔야 돼요? 재결 당시에 소유자로 바꾸는 재결 경정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에요. 2번 재결 후 수용 개시일 전에 이런 표현 있죠. 재결 후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재결 당시에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재결이 있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재결세는 누구 이름이 있으면 돼요? 재결 당시에 사업자 이름이 있고 그 사업자는 이미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일에 재결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갑이다. 현재는 을회사다. 그러면 갑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결서 등본을 가지고 을회사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결서 경정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사업자가 A에서 갑으로, A에서 을로 바뀌었다. A에서 B로 바뀌었다. 아니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증명서면을 들고 와야 되겠죠. 4번요.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자주 나오는 거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법률에 단독 신청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합니다. 이때 이에 의해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관은 토지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 토지 수용으로 해서 말소한 건 뭐예요? 전부 다 직권 말소했단 말이에요. 직권 말소한 것들은 어떻게 해? 직권으로 회복한다. 제가 말소하고 회복 등기는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말소 방식이 신청 말소면 회복도 신청으로 회복. 말소 방식이 직권 말소면 회복은 직권으로 회복. 촉탁으로 말소했다면 촉탁으로 회복인데 여기서는 직권 말소한 것을 어떻게? 직권으로 회복했다. 근데 그 직권 말소했다는 표현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직권 말소 부분은 생략이 돼 있었구나 표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갑니다. 자, 8번은 사실 1번하고 4번은 최신설례죠. 1번, 4번은 최신설례고 2번, 3번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1번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라이브 영상 라이브로 영상을 했었죠. 저희 영상 강의했었죠. 제가 최신설례. 그때 그 최신설례 1번, 동그라미 1번, 4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잘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죠.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 명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다. 자,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1번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2번에 뭐가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왔답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으로 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대인은 소유권자에 한하지 않지만 저희는 임대인을 소유자 갑으로 잡고요. 순위번호 1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왔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A라는 사람이 왔고 2번으로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 왔다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 왔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A냐 B냐에 따라서 이거는 수리를 하겠지만 이거는 각하다. 요거는 아니라고 했죠. 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하고 비교한다고 했죠? 이 전세권 설정의 접수일자와 이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비교해서 뭐가 앞서면 요 날짜가 선일이라는 것은 요것이 앞서면 그쵸? 이 날짜가 앞서면 2번 순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전세권 설정의 접수일자가 앞서면 2번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이거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우리 해설 한번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해설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 밑에 가보시면 이미 전세권 설정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 명인으로 하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 촉탁을 수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그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두 번째, 임차권 등기는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뭐다? 담보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주택 임차권은 용익권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만큼 내가 채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담보하는 거다. 담보의 성격을 갖다고 있죠. 담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3번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 주임법은 임차인을 위한 그 법비죠. 임대인이 아니라. 아무튼 첫 번째 대항력과 관련해서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그 담보적 여기 주택 임차권 담보적 기능이 있다. 세 번째 원래 주임법은 임차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을 볼 때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 설정 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요 접수일자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죠. 요게 앞선다. 그러면 이때 기존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 명의인이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면 수리, 동일하지 않으면 각각 이거와 상관없이 뭐 해주겠다? 등기가는 그 촉독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요 두 개 날짜를 비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접수일자고 대항력 요 두 개 날짜,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를 비교해서 요게 앞서면 해주고 요게 접수일자가 앞서면 요거는 못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8번에 2번은 우리가 직권보전 등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3번 좀 볼까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 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때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를 촉탁을 각하한다. 옳은 지문이죠. 촉탁서에는 전 소유자인 임대인, 등기 기록에는 제3취득자가 되겠죠. 뭐 우리가 그 민법으로 따지면 신소유자잖아요. 신소유자. 촉탁서와 등기 기록의 의무자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뭐다? 각하다. 옳은 지문이죠. 자주 빈번히 나오는 기출 지문이에요. 4번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망자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끊어보세요. 우리 사망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거나 사망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전채권이니까 뭐예요?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예요? 인용 결정. 집행법원은 뭐지만 일단 법원에서 뭐다? 오케이. 당사자 잘 잡았어. 해줄게. 너에게 권리가 있구나. 해줬어요. 문제는 등기 기록은 누구예요?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한 경우 그러면 촉탁서에는 상속인 이름, 등기 기록에는 피상속인 명의인.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 없이도 할 수가 있다. 3번은 왜 안 됐어요? 지금 임대인과 신소유자는 상속관계인도 아니고 완전히 매매로 새롭게 넘어간 거고요. 4번은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냐? 상속으로 소유권 넘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등기로에 관한 다음 세무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조문, 2번, 3번, 4번 전부 다 조문인데 1번 보시고 2번 보죠.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자, 아파트가 10동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0동짜리 아파트.
10동짜리 아파트예요. 10동짜리 아파트에 만일에 10동짜리 아파트니까 한 500세대가 산다. 500세대라는 것은 500호가 있다는 거예요. 각 호가 있다.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10동짜리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다. 그러면 등기기록은 몇 개라는 거예요? 등기기록은 10개예요. 등기기록.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0개. 10개. 3번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구분건물에 대해서 1동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주느냐. 그러면 고유번호,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록이 10개니까 10개 돼서만 부동산 부동산 고유번호를 주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500세대에 대해서 뭐예요? 부동산 고유번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1호하고 102호, 103호, 104호가 전부 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한 동짜리 건물마다 등기 기록이 하나이지만 각 호실마다 뭐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만일에 500세대 중에 101동 10층 1003호라고 할까요? 1003호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발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기록에 여기 있겠죠. 여기 들어가서 부동산 고유번호를 치면 여기에 관한 등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1동 건물마다가 아니라 요게 전유 부분이잖아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10번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10번은 일단 이 값, 그 다음에 A의 지위를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미국 뉴욕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다음이 키워드죠. 대한민국 국적 갑이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갑이면 뭡니까? 재외국민이라는 얘기예요. 재외국민. 자신 소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A에게 처분 권한을 수했다. 그러면은 소유권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소유권 등기 명의는 재외국민 갑. 그쵸? 위민. 그 다음에 수임인. 본인이 나오죠. 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등기 의무자는 갑. 이 사람이 재외국민이었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A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을 했죠. 처분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 말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위임장과 처분 임장에 날인을 했다면 인감증명서, 서명을 했다면 인증. 뭐 날인했다고 해서 인증을 안 받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한민국 제외 공간인 어디 가서 뉴욕 영사관을 방문하여 처분 임장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았다. 처분 임장을 주겠죠. 여기 처분 임장에다가 인증을 받아왔대요. 인증을. 그렇죠? 영사관 가서 인증을 받았다. A가 갑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제출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갑의 대리인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지금 등기무자 갑은 한국에 못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부동산에 만일에 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고 싶다. 을인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만나는 거예요? A하고 을이 만나지만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번 뉴욕 영사관 인증을 받은 처분 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는 갑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처분 입장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A에 대해서 내가 합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인증받으면 갑은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3번 A가 등기 신청 위임장에 A의 인감을 날인하고 A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매를 이게 처분 입장을 제출하고 인감증명 안 내도 되는데 인감증명을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매도인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이 갑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는 것이고 만약 수임인도 인감증명을 내긴 해요. 근데 수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일반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인감증명서를 내면 되고 이 사람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둘 다 내요. 여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만약에 낸다면 이 말이에요. 매도인 인감증명서. 여기는요. 용도 특정하지 않고 일반용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인감증명서 둘 다 내요. 인감증명서를 내는 것이지 매도용은 아니라는 거. 매도용 X 이거예요. 우리가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거.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 갑이 만약에 재외국민 갑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내게 되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가 제출할 필요 없지만 어차피 매도인의 대리인 이 수임인 A는요. 인감증명을 매도용 가져올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매도용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갑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안 낸다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4번 갑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한다. 옳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등기 신청 사건은 부동산 등기 규칙 60조 1호예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한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안 내도 돼요. 그 대신 뭘 갖고 와라?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에서는 1번, 2번, 4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A가 수임인인데 A가 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냅니까? 그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어려운 것 같으나 사실상 쉬운 부분에 정답이 있었다. 11번 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세부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는 거죠. 1번 장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가 후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해당 등기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 2번 이전 고시에 따른 새로운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축시설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3번 건축시설의 이전 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전 고시를 받은 자를 위한 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신청 정보에 있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 목적이 된 소유권 등기 명인의 소유권 보전, 가등기, 이전 고시를 받은 자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순서로 등기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제가 한꺼번에 읽은 데는 우리가 도정법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뭐냐면 재건축은 건물만 부셨다가 다시 신축하는 거고요. 재개발은 도로까지 다 뒤집는 거예요. 도로까지. 그래서 종전부동산이 있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이제 대충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 대충 기억이 나셔야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도정법에 의해서 뭐예요? 새로 조성된이라는 표현 써요. 조성된 부동산이 있어요. 싹 다 뒤집었겠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철거할 거고요. 이것도 싹 다 없을 거예요. 그럼 철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대장을 폐쇄합니다. 대장 폐쇄하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건물 등기록도 폐쇄를 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대장 폐쇄.
토지 등기 기록 폐쇄 해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에 관한 토지 등기 기록 폐쇄 싹 다 없애버려요. 공적 장부를 싹 다 없대요. 부동산도 싹 다, 지번도 싹 다 뒤집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롭게 조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이 있었겠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개설을 하고 대장 개설에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토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번이 새롭게 부여가 됐기 때문에 지번이 종전 지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토지 대장이 개설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신청 사건이라고 했죠. 소유권 보존. 일괄 신청이에요. 이 토지 전체 건물에 대해서 토지 전체 하나, 건물에 대해서 하나, 여기도 토지 전체에 대해서 하나, 건물에 대해서 하나.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소유자가 갑인데 순위번호 2번으로 가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고 3번 순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는요. 현재 소유권자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와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순위번호 1번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을명의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예요. 만약에 거기에 맞추게 된다면 누가 문제가 돼요? 이 가등기권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그러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보존 등기할 거냐?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새로 조성된 건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전 고시에 따라서 저 을명의를 이전 고시 받은 차인데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뭐 1번 소유자 갑 여기 보존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 2번 그대로 가는 거예요. 4번을 뜬 것처럼 A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B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가 아니라 을이죠. 을 앞으로 가는 게 맞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고시 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 명인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가등기가 있다면 이 가등기의 목적인 된 소유권 등기 명인 그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전 고시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4번요. 이전 고시 통지에 따라서 보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자 고시가 입고되면 제가 이 도정법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계획을 세웁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가 결정이 떨어지죠. 그래 해라. 재개발 재건축 그래 너희 허용하는 거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거의 뭐 이제 허가 받는 거죠. 그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고시가 일어나요.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 고시는 등기소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겁니다 하고 고시가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죠.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 만일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등기소는 사건 위로 들어오는 거죠.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를 갔었는데 남양주 등기소를 갔었는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갔을 땐 남양주 등기소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법원에 아주 굉장히 좋은 너무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남양주 등기소에 가도 그 컴퓨터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너무 잘 깔아놨더라고요. 법원하고 가정법원하고 다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등기소 사건이 확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등기소도 등기국으로 바뀌는 거죠. 정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등기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고시가 있은 후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여기 사이는 뭐라고 했어요? 올 스탑이라고 했죠. 어떤 등기도 안 된다. 물론 100%라고 말 못해요. 그러나 인가 후 고시 전에는요. 인가 후 고시 전에는 여기는 대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4번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이전 고시 통지에 따른 부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가 없으나 표시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다? 얘가 4번 지문이 굉장히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올스탑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 등기도 안 되고 표시에 관한 등기도 안 된다. 무슨 토지에 관해서? 종전 토지에 관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도 안 되고 표시에 관한 등기도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2번요. 부동산 멸실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죠.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그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죠. 어차피 건물 철거가 됐기 때문에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록 자체를 폐쇄하는데 무슨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증명사면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봐주시고 3번, 4번은 뭐 조문이니까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요. 13번 관련해서는 한번 보죠. 13번.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 해요. 옳은 것을. 의외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지문이 많았어요. 옳지 않은 것 하면은 하나 덜컥 걸리면 도망을 가면 되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 옳은 거 나올 때까지 지문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자, 1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1번 보시면 소송은 누가 한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즉 피상속인이 소송을 했고 등기 신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 소송은 피상속인, 등기 신청은 상속인.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상속인이 소송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 추가 서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갖고 와라?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해라. 그런 내용이죠. 2번 갑소유 X부동산에 관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가 키워드예요. 공정증서로 인한 등기 신청은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재심의 수에 의해서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된 경우, 취소됐다는 것은 판결 주문이 제가 어떻게 뜬다고 했어요? 취소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판결 가지고 재심 판결로 취소된 원 판결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냐. 취소 판결, 판결 취소 밑줄, 말소 등기 신청 밑줄 쓰시면 돼요. 4번 판결 주문의 제1항에 X부동산에 관해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제2항은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1항, 2항 각각 기재가 된 경우에는 을은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단독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1항, 2항으로 나눠지게 되면요. 가분적으로 판결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항 가지고는 누가, 이 2항 가지고는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분적으로 나눠졌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집행문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각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4번 틀렸어요. 14번 풀겠습니다. 등기소와 등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1, 2번, 2번, 3번, 4번은 사실상 이게 탁 받아들일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일단 모르겠다 그럼 패스하시면 되겠고 2번요. 등기관이 고의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인에게 일반인에게죠. 소인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며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일단 등기관의 처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국배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겠죠. 그럼 국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등기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으니까 구상권을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구상금 청구하겠죠. 구상금. 근데 문제는 그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경과실이 있으면이 아니죠. 경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면 단순하게 뭐 과실의 그 경중을 따진다면 경과실 정도는 봐줘야죠.
예, 그 어떻게 경과실까지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누가 교합을 하면 누가 등기를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에 경과실 때문에 틀렸고 3번 보죠. 등기소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므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등기국, 지방법원의 등기과,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는 맞아요. 그러나 법원 행정처 부동산 등기과도 등기소에 해당하느냐?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부동산 등기과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등기사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 부분은 틀렸잖아요.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장난으로 보면 1번이 정답이에요. 예, 옳은 지문이니까 1번이죠. 1번 보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뭔가 심사를 설렁설렁 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지니까 이제 성년 2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죠. 15번요. 말소회복 등기에 관한 다음 세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우리 말소회복 등기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적법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소급효가 있어요. 어느 시점으로.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고요.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 기록으로 판단한다는 거.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뭐에 의해서? 등기기록 형식적으로,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하겠다고요? 등기기록으로. 등기기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1번하고 4번 묶어주세요. 1번하고 4번. 4번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말소 등기가 원인 무효래요. 말소된 것이 잘못된 거죠. 뭐 실체적 하자, 절차적 하자가 가기치 않겠다는 게 2번이죠. 아무튼 이렇게 원인 무효인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 제3자는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등기 기록으로 판단하는 거지 선이냐 악이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인지 악이를 선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뭐야? 승낙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2번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로서 부적법은 실질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인 하자에 기한 것이든 불문한다. 역시 2번에 4번하고 연결하겠죠. 아까 가등기가 어떻게 말소됐대요? 의사가 아니고 자기 의사가 아니라 원인 무효, 즉 실질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기 해당합니다. 3번은 가볍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선악 불문하고 승낙의 의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죠. 16번은 사실상 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조문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법 60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및 대지권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는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조문에 있죠. 제가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는 별개라고 했어요.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대지권 등기할 때 제가 그 대지권 등기 파트는 여러 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토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이전 등기.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수도 있겠지만 대지사용권이 모두 있어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우리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익권인 임차권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부동산 등기법 관련해서 뭐냐면 이거는 구분건물 표시 등기예요. 구분건물 표시 변경. 그래서 1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이거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신청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거는 공동신청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대지권 표시 등기는 구분건물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이건 구분건물 표시 대지권 등기는 구분건물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누가 합니까? 현재 구분건물자가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달라요. 신청서 몇 장, 2장으로 가는데 동시 신청, 별개 신청서. 한 장은 공동 신청, 한 장은 단독 신청입니다. 2번은 법률에서 있어요. 만약에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겠다는 것은 아직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조문이니까 가볍게 봐주시고 4번 좀 보죠.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 있느냐. 자, 여기에요. 여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앞에서 제가 이걸 쓴 데는 여기 있죠.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여기에 해당해요.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동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예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 하나가 있더라.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가 그렇다. 그 다음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역시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 이게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에요.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니까 뭐예요? 따라서 매도용 인감 증명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니까. 등기 인감 증명 X.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니까 인감 증명도 매도용 인감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17번.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소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제가 부동산이 여러 개면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라고 했어요. 그거를 아셨다면 1번은 금방 풀릴 수 있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한 건의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는 어떻게? 여러 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한 건의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 2번은 조문이고요. 3번 갈게요. 3번. 수탁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타인에게 신탁 재산을 신탁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 3번은 재신탁을 의미하는 거죠. 재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원신탁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4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X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감명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가 이걸 원신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맞춰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 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이 있다.
자, 등기 기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등기 기록으로.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가 제가 갑을이 나왔으니까 소유자를 X로 해볼게요. 자,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자가 누구냐면 X입니다. 소유자 X. X라고 할게요. 2번 순위는 뭐예요? 신탁 원인 행위.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 등기 원인이 뭐다? 신탁. 수탁자 누구 앞으로요? 갑 앞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탁 등기를 마쳤죠. 부동산마다 뭐예요? 신탁 원부. 신탁 원부 1번이라고 할게요. 뭐 2023년 01년 1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마쳤다. 하나의 순위번호로 가죠. 이렇게 등기가 마쳤다. 재신탁을 하게 되면 순위번호 3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뭐냐면 재신탁이에요. 그래서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신탁 등기가 경료가 됩니다. 신탁 원부는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달로 해볼게요. 2023년 06번 그 다음에 09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재신탁할 때 여기 재신탁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요거 등기할 때. 수익자 동의 받아서 들어왔죠? 수익자 동의를 받아라가 바로 동그라미 3번 지문이었어요. 동그라미 3번. 자, 원신탁의 신탁 원부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원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신탁. 원신탁에 대한 신탁 원부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거 누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갑 네가 와서 고쳐라. 갑이 변경 등록. 재신탁의 신탁 원부는요. 이 재신탁의 신탁 원부는 누가 고쳐야 돼요? 얘가 와서 등기를 그러니까 신탁 원부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재신탁하면서 기존의 신탁 등기 말소 안 했죠? 여전히 유효한 뭐예요? 신탁 등기예요. 신탁 등기. 그래서 수탁자 갑은 신탁 원부 기록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18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느 공유자 지분 일부에 대해서 근저당권 등기를 한 후 지분에다 했대요. 지분에다가. 1번. 뭐 갑하고 을이 공유인데 을 지분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 지분 전부가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3분의 1만 근저당했다. 만약 을이 2분의 1이면 3분의 1은 뭐예요? 을의 6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렇게 해요. 그 공유자 지분 일부에 대해서 권리이전 등기를 하거나 다시 근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등기의 목적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지 부분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표시해서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록 목적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표시해줘라 이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제 세모로 놓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가보죠. 2번.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은 단순히 채무자라고 기록을 한다. 맞죠? 3번은 저랑 이제 두 문자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할 거예요. 전개 후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담보 채권의 양도 채권의 대위 변제인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근저당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저당권자가 변동.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 확정 후에는 확정 채권의 양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다음에 등기 신청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1번, 2번도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그 분들은 이제 두 문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남양주 등기소 얘기했잖아요. 등기소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강생들은 사실 얼굴을 저희가 비대면 수험생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실강생들은 좀 기억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오랫동안 보다 보면 기억이 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려드린 두 문자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노라. 너무 감사하다.
선배 기수들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두 문자를 그 노트에 책에 적었던 것을 계속 실무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그 두 문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변수들도 있겠지만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쵸? 다음에 등기 신청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1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농취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하면 뭐 했어요? 진해시경과 수저 이게 아니라 도시환경 포상유비가 진짜 분수도 하고 두 문자로 외웠단 말이에요. 진정명의는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자격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농지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할 때는 필요 없겠고 본등기할 때 필요가 있겠고 3번 농지에 관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당연히 제공해야 돼요. 판결 받았으니까 농취증 생략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판결 받았으니 더더욱 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공부상 지목은 농지나 실제로 경정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실제로 경작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뭐 갈대숲으로다 이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공해 준다면 당연히 농취증을 가져오라고 말씀할 수 없죠. 그래서 19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20번요. 등기필 정보가 나와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고 작성이 달라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언제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했고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등기필 정보가 나오게 되면 등기필 정보는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실 때 첫 번째, 작성 통지를 언제 하느냐. 두 번째, 등기필 정보는 언제 제공을 하느냐. 세 번째, 제공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작성 통지는 제가 언제 한다고 했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한다고 했죠. 권리여야 되겠고 등기 명인이 신청인하고 동일인일 때 이때 작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명인이 신청인하고 동일인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설정, 보존, 이전,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그런 경우에는 작성 통지를 합니다. 문제는 제공을 언제 하느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래서 원칙은 제가 앞에서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할 때 했어요. 원칙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외.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요거 조문은 법 50조 2항. 여기는 법 50조 1항에 근거해서 여러 개가 법이 있어요. 여러 개가. 3번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 51조 규칙 111조 의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확인 조서, 확인 서면 또는 확인 정보 또는 서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확인 서면, 확인 정보. 하나 더 공증받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1번 보죠. 1번 동그라미 1번.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등기 신청서와 함께 대법원 규칙, 대법원 예규에 따라 등기필 정보를 통지서 송부용 우편 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할 때는 방문 신청을 합니다. 근데 등기필 정보를 받으러 갈 때, 수령이라는 것은 받으러 가는 거죠.
받으러 갈 때는 꼭 방문을 해야 되냐?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우편 봉투를 제출하면 신청사하고 같이 붙여요. 제가 우편 봉투를 붙이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죠. 2번 공유물 분할. 일단 2번 됐고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하고 4번 좀 볼게요. 법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 부분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면 확인 주소, 확인 정보 또는 공증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공증을 받거나 확인을 받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확인 2개, 공증 하나. 이럴 때는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함으로써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 확인 또는 그 작성 부분에 관한 공증에 가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권을 가진 임원, 사인의 왜냐하면 이 지배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으로 치면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급은 아니지만 그 지점장님 계시죠? 지점장님들이 전부 다 그 지배인 등기로 올라오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점장이 됐다는 것은 법인 등기 기록의 지배인으로 선임 등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분들이 그 지점의 대표권자가 되는 거죠. 가름할 수 있습니다. 4번 등기관이 착오로 여러 명의 등기 권리자 중 일부를 누락했다. 일부를 누락해서 뭐 갑을병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병을 누락을 시켰다. 병을 추가하게 되면 뭐라고 됐어요? 권리자를 추가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권자, 추가되는 등기 권리자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것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만 제공을 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공유물 분할을 한다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현재 부동산이 공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라고 치죠. 자, 공유물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죠. 협의한 결과, 협의 결과 이 부동산은 갑 단독 소유하기로 하자. 뭐 다 두 개의 토지가 있는데 이 부동산은 갑 단독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3분의 2를 가격 배상, 돈으로 받고 지분 넘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단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순위번호 2번으로 1번 갑단독이랬으니까 을,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유물 분할. 그래서 지금 넘겨받는 게 얼마예요? 공유자 갑 3분의 2 지분권자로서 결과적으로 지금 갑은 3분의 2를 받아서 이 단독 소유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합쳐서 단독이 됐잖아요. 합쳐서. 그렇죠? 그랬을 때 갑이 만일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처분하고 싶다. 뭐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다. 아니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싶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몇 개? 2개 가져야 되겠죠. 3분의 1에 관한 거 등기필 정보. 3분의 2에 관한 거. 요 3분의 1에 관한 게 공유자로서 그렇죠? 받았던 등기필 정보. 요거는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표현을 좀 보러 가죠. 표현. 2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여기서는 이제 갑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돼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 정보, 즉 순위번호 2번 등기 마치면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이전이 뭐예요? 요 등기 전이니까 요 상태겠죠. 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3분의 1 지분권자로서 받았던 거, 2번에서 3분의 2 지분권자로서 받았던 등기필 정보 2개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1번 가죠. 21번. 자,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1번. 신청된
한 전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 신청이나 새로운 등기 신청 또는 국가 배상에 문제가 될 뿐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누락이 됐다고요. 몽창 빠졌다는 거예요. 5개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에 대해 토지 1개가 누락이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교합이 4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 누락된 건 어떻게 할 거냐? 경정 등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가보세요. 동그라미 1번 해설에 3줄 한번 거기 따라서 3번째 줄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 5개 중에 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면 법 32조 소중의 경정등기 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전부가 농창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토지 중에 몇 개만 누락됐을 때도 직권 경정이 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여러분이 보시고 3번 좀 볼까요? 갑을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이 매각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하면서 착오로 갑단독으로 촉탁했다. 자, 이 매수라는 단어는 사실상 매매계약에서도 매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요. 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저희가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뭐예요? 낙찰은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대금을 다 내겠죠. 매각 대금이라는 것은 부동산 금액을 다 낼 거예요. 거기서 매각 대금이라는 거 이제 측정이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입찰한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와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갑에 대해서만 촉탁이 왔다. 그러면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뭐 할 수도 있다? 경정 촉탁. 촉탁 경정을 하면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리 뭐 보시냐면 4번 볼까요? 간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병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을이 판결을 얻었다. 을이 판결을 얻어 위 단독 소유 등기를 갑을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으로 경정했다. 지금 등기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네요. 갑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해볼게요. 1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요렇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정되는데 근저당권자가 누굽니까? 병이죠. 병.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했다. 이게 접수번호 2번.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경정등기 상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번, 1-1번. 1번 소유권 경정. 어떤 형태로 바뀌죠? 공유자. 갑, 을 2명이 있는데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경정한다는 것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접수가 되겠다. 경정등기를 해야 되겠다. 문제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요. 이 근저당권자는 뭐에 대해서 지금 설정한 거죠? 목적물이 뭐예요? 부동산 전체. 즉 누구의 지분? 갑의 소유권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경정등기는 소고표가 있어요. 근데 갑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자 갑은요. 부기등기를 통해서 뭐예요? 이거 다 말소 표시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갑의 소유권은 2분의 1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나머지 2분의 1은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 근저당을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승낙서를 주며 여기 반드시 승낙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직권으로 경정됩니다. 즉 일부 말소임의 경정등기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은 동그라미 1번을 모르게 되면 4번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4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자 병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하면 안 된다. 만일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 병이 뭐다?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경정등기가 가능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22번요. 22번은 연구보존 문서는 1번, 2번, 3번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푸지 않겠고 23번 가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등기관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맞죠? 승역지는 신청으로 등기, 요역지는 직권으로. 요것도 조문. 2번요. 2번도 어찌 보면 조문이에요. 어떤 등기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승낙서 주겠죠. 그러면 그 등기상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소라는 거죠. 3번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94조 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유예에 맞춰진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당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소죠. 4번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신탁 등기 말소한다. 신탁 등기를 제3자에게 소유권 넘기게 되면 아니면 귀속을 하더라도 신탁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신청 말소입니다. 뭐하고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신청으로 하는 거죠. 신청으로 하는 거지. 신탁 등기 말소도 신청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24번요. 24번은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2번은 모르겠다 하면은 놔두시면 돼요. 3번이 틀렸죠.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탁재산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지 등기 효력은 신탁재산입니다 하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이제 조문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고 25번 가죠. 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된다. 옳은 지문. 2번.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을 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게 이폼 신청이라는 거예요. 전자, 표준, 양식. 3번이 틀렸죠. 전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제는 아예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외국인 때문에 뒷부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4번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5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문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뒤에 가서 이제 그 페이지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짧게 치는 지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서기부 지문은 좀 구석탱이에 정말 말 그대로 구석탱이에 있는 거를 묻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좀 간단한 부분에 이제 정답 지문이 있었다. 생각외로 뭔가 표현이 껄끄러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껄끄러운 부분이 우리가 그 지문을 읽을 때 특히 교재를 읽을 때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꽈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문은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길이도 늘지는 않았어요. 페이지는 별 차이 없었어요. 거의 똑같은 페이지예요. 제가 다 세봤어요. 그런데 지문이 매끄럽지 않게끔 꽈놨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25문제 해설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반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반은 못 갔다는 얘기로 제가 판단이 좀 됩니다. 면접반을 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또 그 면접에서도 갈리기도 하죠. 올해는 어느 정도 뽑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부 다 선발 예정자가 되셔서 면접반을 가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면접에서 뭐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이번 그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쓴 잔을 마신 분들은 다시 겸허하게 자신의 위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신을 빨리 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지금 뭐 공무원에 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그걸 더운 밥 찬밥 가릴 때 아니죠.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오히려 장벽이, 그쵸?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장애물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자가 많을 때는 경쟁자 자체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고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좋은 때다. 내가 등기 사무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순환 강의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